술렁거립니다. 바로 이 선수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던 팀의 에이스 봉준근을 환호성으로 맞고 있는 LG 팬들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팬들에겐 든든함을, 상대에겐 위협감을 뿜어내던 봉준근 선수. 그가 걸어왔던 야구 인생을 회상하려 합니다. 이치로를 향한 날카로운 견제, 팀의 암흑기를 끝내던 경기, 그가 수놓았던 명장면들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타격에 있어선 고교 야구계를 통틀어 독보적인 재능이었고, 동시에 마운드에 서서 140km를 넘는 공을 던지던 강력한 자완투수. 그는 두 개의 재능을 가진 흔치 않은 천재였습니다. 1997년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해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 출전해 4게임 연속 홈런, 타율 5할을 기록하며 MVP를 거머쥐었고, 그의 이름은 미국 스카우터들 수첩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죠. 일찍이 LA 다저스 구단에서 먼저 관심을 표했지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더 높은 금액으로 그에게 조건을 내밀었고, 평소 그렉 매덕스와 존 스몰츠를 존경했던 봉준근은 결국 애틀랜타와 약 120만 달러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그를 주시했던 스카우터 빌 클라크는 나는 영원히 내가 베이브 루스를 잡았다고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스탠 뮤지얼을 잡았다고 믿을 것이다. 빅리그 스카우트 경력 36년 동안 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봉준근은 첫날 훈련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본래 투수보다는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외야수로 스카우트를 받았고, 훈련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배트를 먼저 잡게 됩니다. 그동안 알루미늄 배트를 쓰던 고교 무대에서 바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나무 배트는 익숙하지 않았고, 봉준근은 훈련에서 여러 번 배트를 부러뜨리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칭에서의 환경은 동일했기에 어린 자완투수가 보여주는 140km의 위력 있는 직구는 당시 코치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첫날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봉준근은 야구 인생에서 오로지 투수에만 전념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에서의 첫 해 루키리그에서 출발한 봉준근은 선발 투수로 출전해 48이닝 동안 무려 5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평균 자책점 1.49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런 활약으로 인해 팀 내 유망주 11위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듬해인 1999년 싱글 A로 승격한 봉준근은 100이닝을 넘게 소화했지만 재고라는 벽에 부딪히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9이닝당 4.14개의 볼넷은 그의 컨트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였고, 특히 변화구의 완성도도 아쉬운 상황이었죠. 당시 스카우트 리포트에는 이런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구 구속이 90마일에서 91마일까지 향상되었고, 발전하고 있는 체인지업도 던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커브볼이었다. 여러 커브 그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스트라이크 존에 안정적으로 넣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확실한 세 번째 구종이었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고, 무엇보다 커맨드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메이저리그 생존은 어려웠습니다. 전환점은 2001년 찾아옵니다. 당시 싱글 A팀에서 훈련하던 봉준근은 동료 투수 실베스토로부터 한 가지 독특한 커브 그립을 전수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클 커브였습니다. 검지를 구부리고 오로지 중지로만 공을 긁어내는 방식의 이 구종은 손가락이 짧은 아시아 투수들에겐 흔치 않은 유형이었지만, 봉준근은 끝내 이 그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종에서 큰 낙차를 가진 변화구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 2001년 시즌 새로운 무기와 함께 그는 168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점대에 안정된 성적을 남깁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향후 4, 5, 3발급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따랐죠. 그리고 마침내 2002년 4월 23일 선발 제이슨 마키의 부상으로 봉준근은 메이저리그에 콜업됩니다. 턴업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경기, 상대는 다름 아닌 빅유닛 커트 실링이었고, 봉준근은 그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시 3루수에서 외야수로 갓 전향한 치포 존스의 아쉬운 수비가 실점으로 이어져 5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6이닝을 소화하며 당당히 빅리그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특히 타석에서는 커트 실링을 상대로 큼지막한 타구를 날려 관중의 박수까지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후 2003년 시즌 그는 애틀랜타 불펜 요원으로 한 해를 보냅니다. 7월 6일 몬트리올 엑스포스전에서 첫 9원승을 포함해 시즌 6승 1세이브 2홀드를 기록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5점대를 넘기며 재구 불안이라는 기존의 약점이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결국 애틀랜타는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시키게 되죠. 미국에서 6년차를 맞이한 봉준근, 하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 따르면 팀원들의 인종차별적인 대우에 시달렸고, 메이저리그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시내티에서는 빅리그 선발로 3번의 기회를 받았고, 2004년 6월 2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기도 했지만, 그 경기가 미국 무대에서 그의 유일한 선발승으로 남게 됩니다.
지속된 체력 저하와 문화적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적응 실패는 내구성에도 악영향을 주었고 결국 팔꿈치 부상까지 겹치며 봉준근은 2005년 한 시즌을 통째로 재활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봉준근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2006년 시즌 전에 열린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이었죠. 작년인 2005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그였지만 김인식 감독은 2002년과 2004년의 9위 그리고 그의 너클 커버를 보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활 중이었던 봉준근은 직구의 구속이 130km에 머물렀지만 그가 연마했던 너클 커버의 덕을 다시 한번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불펜 투수로 출전하며 3경기 2.2이닝 무실점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봉준근 선수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인의 한국행이었죠. 한국에서 느꼈던 동료들의 한대는 그동안 미국에서 받는 푸대접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리그 첫 경기에서 시포 존스의 아쉬운 수비, 그리고 국민 우익수 이진영의 수비가 대조되듯이 한국 팀원들의 팀워크는 봉준근을 반하게 했습니다. 호수란 그의 말에 따르면 위독하신 아버지의 상태로 인해 국내 무대로 와서 직접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2006년 국가대표팀에서 느낀 한국 선수들과의 경험은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2006년 5월 8일 봉준근은 신시내티 구단에게 한국행을 선언했고 신시내티는 봉준근을 조건 없이 방출하며 그의 한국 드래프트 신청을 놓았습니다. 당시 구단은 아버지는 봉준근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아버지의 투병 탓에 그는 현재 행복하지 않고 설령 메이저리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분위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봉준근의 처지를 이해한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선수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선 지명권을 쥐고 있던 LG는 아무런 이적료 부담 없이 본격 협상에 돌입했고 5월 18일 총액 13억 5천만 원에 계약하며 한국에서의 무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봉준근과 LG 트윈스의 인연은 단순한 우선 지명권 이상의 이면을 지녔습니다. LG는 이미 2004년부터 그의 합류를 설득해왔고 봉준근 역시 어린 시절부터 LG의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LG의 자완투수였던 야생마 이상훈을 동경했기에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했죠. 구단은 그에게 이상훈의 상징적인 등번호 47번을 물려주며 깊은 기대를 드러냈고 당시 한 기자는 세월을 따라 지워져가는 이상훈의 파이팅이 봉준근의 등 뒤에서 되살아날 듯하다 라고 말하며 또 다른 에이스 자완투수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1일 국내 무대 데뷔전을 치른 봉준근은 비록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6.1이닝 2실점의 인상적인 투구로 강한 존재감을 날렸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17일 6.1이닝 2실점, 21일 5.1이닝 1실점, 그리고 28일에는 특급 루키였던 김강현과의 선발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남겼죠. 그러나 5월부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속은 점차 떨어졌고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이 이어진 것이죠. 특히 5월 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안경현 선수와의 빈볼 시비 끝에 난투극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봉준근은 본인의 빈볼성 투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튿날 안경현 선수에게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이후에도 부진은 계속됐고 결국 평균 자책점이 5점대까지 폭풍 상승하면서 6월에는 2군의 통보를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비록 시즌 중에 복귀했지만 재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첫 시즌을 아쉬운 성적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순조로운 스타트와 달리 처참했던 첫 해의 기록은 기대가 컸던 LG 팬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운 한 해를 뒤로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던 봉준근 선수는 훈련법을 변경합니다. 2007년에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미국에서의 훈련법을 따랐지만 다른 국내 선수들과 비슷한 비시즌 훈련법을 수행했고 점차 KBO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합니다. 그 결과 2008년에 봉준근 선수는 팬들이 기대한 모습에 부응할 수 있었죠. 시즌이 개막하고 3월 30일 디펜딩 챔피언 SK와의 첫 경기에서 7.2이닝 1실점으로 개인 첫 승과 팀의 첫 승을 모두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는 다시 140 후반대에 위력 있는 직구를 구사했으며 체인지업과 커브가 어우러져 타자들은 범타로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최종 기록은 28경기 186이닝 소화 2.66의 평균 자책점으로 11승에 달하며 국내 최정상 자완투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 국내 최정상 선발진인 류인김 속에서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모두 3위를 기록했으나 승훈이 따라주질 않으면서 봉크라이라는 씁쓸한 별명을 얻기도 했죠. 이러한 부활로 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재활약을 보이진 못했지만 팀 동료들의 선전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은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로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킨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정희윤 선수가 상무 입대와 함께 51번을 내려놓자 봉준근이 이 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실 이 번호엔 봉준근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자에 대한 동경이 컸던 어린 시절 이치로처럼 되기를 꿈꿨고 미국에서부터 51번을 자신의 상징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가 2009년 WBC 무대에서 이치로와 맞붙는 장면은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딛고 출전한 세 번째 태극마크, 봉준근은 대만과의 구원 등판을 시작으로 본선 1, 2라운드 그리고 결승까지 무려 3차례나 일본을 상대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그는 총 4경기에서 17.2이닝을 소화하며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1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은 당시 류윤김이라 불리는 쟁쟁한 투수진 속에서 한국 1선발이라는 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주목시킨 것은 다름 아닌 견제 능력이었습니다. 대만전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견제 아웃과 이치로를 상대로 보여준 견제 장면은 국내 팬들에게 큰 웃음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이치로가 대회 앞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다소 오번역되면서 한국 팬들의 분노를 샀지만 봉준근이 던지는 견제구에 이치로는 몸개그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봉준근의사, 봉열사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WBC 공식 베스트에 선발되며 본인의 진가를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 주장으로 발탁되어 도하 참사 이후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금메달 탈환에 앞장섭니다. 결과는 오전 전승, 압도적인 우승이었죠. 팬들은 그의 투혼을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자완 요한 산타나에 빗대 봉타나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봉준근은 KBO 리그에서도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습니다. 2009년과 2010년 모두 두 자릿수 승수와 함께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꾸준하고도 안정된 피칭을 선보였죠. 소속팀은 가을 야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봉준근의 존재감은 전 구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SK의 명장으로 추앙받던 김성근 감독이 타팀에서 탐나는 선수가 딱 3명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3명은 류현진과 이대호 그리고 봉준근 선수였습니다. 2010년 시즌을 마친 봉준근에게 오랜 시간 혹사당한 몸은 그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2011년 시즌 시작 전 팔꿈치에 근육 통증이 나타나면서 개막 엔트리 진입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충분한 휴식과 재활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며 어렵게 1군에 복귀하지만 통증은 점점 악화됩니다. 결국 그는 5월 26일 토미존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사실 봉준근은 오래전부터 팔꿈치 통증에 시달려왔고 진통제에 의지해 경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쥘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병원을 찾았을 땐 팔이 망가져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정말 긴 재활이 필요할 거란 청청병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봉준근은 꼭 복귀할 테니 수술만 잘 해달라 라고 말하며 간절한 의지를 보였고 수술을 마친 뒤 깁스를 풀고 곧바로 재활에 돌입했죠. 그는 단순한 재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 후배들을 다독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LG의 승리를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는 직접 훈련을 이끌며 젊은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LG의 김기태 감독은 봉준근은 이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에 내려와서 함께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은 휴식에 취했지만 본인 재활과 함께 어린 선수들 앞에서 훈련에서 동참하고 이끄는 모습이 보기 좋다 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이런 진심 어린 헌신과 성실함에 팬들은 더욱 간절하게 그의 복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2012년 비시즌 동안 오로지 재활에만 전념한 봉준근은 개막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었고 마침내 4월 11일 329일 만에 마운드로 복귀합니다. 6회 초 그의 이름이 전광판에 적히자 잠실구장은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찼고 봉준근이 수놓은 145km는 완벽한 부응이었습니다. 봉준근은 경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정식 경기에 나가니까 무척 떨렸다. 초구부터 던지는 느낌이 좋았는데 전광판에 시속 145km가 나와서 무척 놀랐다. 올 시즌 꼭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당시 2012 시즌 마무리 투수로 낙점받은 라다메스 리즈가 시즌 초반 16구 연속 볼투구 등 부진으로 인해 봉준근 선수는 마무리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후 5월 1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첫 세이브를 기록했고 새로운 역할로서 제2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해 총 40경기를 등판하며 1.18의 평균 자책점과 26개의 세이브를 달성했고 허용한 피홈런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불펜 경험이 있었지만 KBO에서는 마무리로서 처음 활약한 시기였기에 2012년의 봉준근은 새로운 끝판왕의 탄생을 알린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투수 봉준근의 기량은 2013년 시즌에 완전히 만개합니다. 그해 본인의 등장곡으로
솔저스라는 곡을 선택했는데 곡 도입부에 나오는 사이렌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펴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의 봉준근은 완벽한 컨디션으로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뿌려댔고 본인이 동경했던 이상훈 선수의 LG 트윈스 개인 최다 세이브인 37세이브를 경신하며 38개의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이는 송승락 선수에 이은 리그 2위에 달하는 기록이었죠. 이런 활약으로 인해 LG 트윈스는 그동안의 암흑기를 거치고 11년 만에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쥡니다. 이 중심에는 투수조 조장을 맡으며 전체적인 마운드의 안정감을 책임진 봉준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본인의 기록과 함께 팀의 2위를 결정지은 순간 봉준근은 팀원들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비록 가을에서 부진과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실패했지만 2014년의 봉준근은 LG 트윈스 팬들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어진 2014년에도 봉준근은 팀의 뒷문을 틀어막으며 총 50경기에 출장했고 리그 3위에 해당하는 30개의 세이브 그리고 2.94의 준수한 평균 자책점으로 그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 4위로 마치며 2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그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발탁되며 또 한 번의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죠.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한 이래 2012년부터 3년간 94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봉준근은 2015년에 들어섰지만 3월 29일 시즌 첫 출장부터 불론 세이브를 기록하더니 점차 위력 있는 모습을 이뤄갔습니다. 포수 미투에 강하게 꽂히던 그의 직구는 구속이 140km도 나오지 않았고 팀의 승리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6월 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10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으나 그해 평균 자책점은 5점대에 육박했고 지난 3년간 기록했던 피홈런은 5개에 불과했으나 그해에만 10개를 허용하며 9위에서도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봉준근은 약해진 9위를 인정하고 8월에 들어서 하위 선발진으로 보직을 변경하기도 했죠. 이제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봉준근은 2016년 선발 투수로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량은 예전만 못했고 내구성 역시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었죠. 결국 시즌 동안 19경기 출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고 시즌 종료 후 LG와 FA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그의 선수 생활은 서서히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17년 재기를 꿈꾸며 퓨처스리그에서 마운드에 올랐던 봉준근, 그러나 경기 도중 어깨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때 철벽 같던 그의 회복력은 세월 앞에 묻어졌고 이번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6월 어깨 수술을 받으며 그의 시즌을 통째로 접어야 했죠. 재활은 2018년 여름까지 이어졌지만 2018년 9월 19일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 봉준근은 과분한 사랑을 준 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공을 던져보고 싶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모습을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세 번째 수술과 재활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봉준근은 9월 28일 열린 은퇴식에서 멀리 떠나는 게 아니다. 팬들과 함께 LG를 응원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승을 무조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됐다.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고 팬들께도 죄송스럽다.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LG가 우승하는 걸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팀의 앞길을 축복함과 함께 그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 짓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험난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태극마크를 달고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켰던 그는 많은 팬들 기억 속에 동경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최정상 투수들과 나란히 했던 실력, 동시에 팀을 사랑하고 팀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자세는 후배 선수들에겐 본보기이며 팬들에겐 이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상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운드를 지킨 그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